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어여쁜 20대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0여 년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아이가 크는 동안 한 번도 말썽을 피우거나 힘들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어릴 적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었고 아빠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음식점 건물주 아들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본 날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만나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았기 때문에 역시 한눈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만남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대였기 때문에 선뜻 만남을 찬성할 순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포기를 할 줄 알았던 남편의 구애는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든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이 너무나 컸지만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시댁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온 앤지 모르겠지만 너 참 뻔뻔하다. 어디까지 뻔뻔할 예정이니? 우리 건물 가게 손녀딸이라고 해서 참 별게다 붙는다 생각했는데 그래 연애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젊은 남녀가 그냥 겉만 보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어떻게 임신까지 했니? 너 지금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참나 말도 꺼낼 거 없고 당장 지울 생각이나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제 배경이 신경 쓰이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 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야, 내가 너 같은 애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 집 돈 보고 너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은 거잖아. 내가 네 꿍꿍이 속을 모르겠니?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뀔 거라 생각도 하지 마. 나 더 이상 이따위 일에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 돌아가. 난 죽어도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애는 지우고 내 손으로 끌어다가 가기 전에 네 발로 순순히 가. 알았니? 엄마, 제발 몇 번만 더 만나봐. 윤지 좋은 애야. 자기 삶 열심히 사는 아이고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그런 사람 만나라며. 엄마가 배경만 보고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윤지 지금 배경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냥 좀 만나봐. 장훈아, 내가 했던 말은 아휴 이거사. 잘하는 배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모르니? 하기엔 네 주변에는 다 좋은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니
이렇게 막 굴러먹은 애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근데 그거 사랑 아니다. 네가 이런 애들 속을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너 시간 조금만 지나봐. 친구들 안에는 다 잘나가고 빵빵한 집안 사람들인데 네 안에는 쥐뿔도 없으면 너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아니? 아휴, 너 나중에 후회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끝내. 엄마가 반대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미 건물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버렸어.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와서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서 며느리 대접 안 해주면 동네방네 소문날 거야.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헤어지고 아이도 지웠다고 하면 엄마가 욕먹을 거 알지? 뭐?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 정말? 아휴, 일단 그럼 알겠다. 윤지라고 했니?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완전히 받아들인 거 아니니까 그거 알고 있거라. 남편은 시댁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시모를 찾아뵙기도 전에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시집살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를 생전 알지 못했던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대했죠. 야,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남편 아침 하나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아? 앞으로 아침마다 아침밥 차리고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장 보고 나서 영수증도 꼼꼼하게 나한테 다 보고하고.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따위로 생활비를 다 쓰고 있어? 아니 이렇게 개판으로 살림할 거면 왜 시집을 오겠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야? 생활비는 너 하는 거 보면서 올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한 가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 네가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니? 네 할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임대료 낮춰달라고 뭐 해달라 매번 부탁만 하더니만 그 비가 어디 가겠어? 너한테 그렇게 해줄 마음 없으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생활비 주는 대로 맞춰서 살림하는 게 주부의 몫이다. 그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너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었니? 이제라도 힘들면 그만둬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번 안침밥을 새로 짓고 반찬도 다 새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침마다 아침밥 새로 하는 것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맞춰볼게요. 아니, 아침밥도 안 챙겨줄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너 진짜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니? 너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끝까지 너 돈 보고 결혼한 애로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할 정성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꽁돈 버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내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림하는 돈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야. 긴 말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르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 시모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침밥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 밥과 반찬을
싹 해서 차려야 했죠. 늘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저에 대한 애정도 시들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사람들과 유흥에 가서 새벽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소홀했어요. 겨우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보, 요즘 너무 밖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같이 병원도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이제 벌써 임신 5개월이나 됐어. 당신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 않아?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니까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 아이 태어나면 이제는 아이랑도 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사회생활을 알기나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야. 네가 바라는 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냐? 내가 돈 안 벌면 네가 고작 버는 코딱지만한 돈으로 생활하라는 거야? 참나. 네가 나랑 결혼하니까 너도 잘난 집 딸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는 엄마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 나도 열심히 접대하고 있는 거니까 내 사회생활에 터치하지 마. 아니, 그래도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 들어보니 며칠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좀 줄여줘.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술주정 좀 그만 부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잠 못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 밥 차리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온종일 피곤하고 힘들어. 바깥에서 일하고 온 남편 마주도 안 하는 아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 내가 놀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진짜 죽을 맛이다. 술 마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되고 싫은데 억지로 웃으면서 대해야 하는데 넌 그게 쉬울 것 같아? 하긴 뭐 네가 뭘 알겠냐.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엄마가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임신 중이잖아.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제 당신 아기 아빠야. 근데 당신 총각 때랑 다를 바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인 거야? 아니면 일찍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돈은 벌 수나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네가 엄마한테 인정이나 받을 수 있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제대로 하고 살아라. 남편은 매번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들어왔지만 자제해달라는 저의 부탁에도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던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조상기가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죠.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야 할지도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어머님께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조상기가 있어서 아침밥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요즘 남편이 매일 접대한다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 접대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오는 것 같아서요. 매번 그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새벽에 와서 자꾸 저를 깨우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드네요. 그래서 아침밥은 간단하게 차릴게요. 넌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냐? 조상기라면 아이 일찍 나온다는 거니 차라리 잘 됐다. 네가 아이 탓하면서
이것저것 못한다, 싫다 하는 것도 꼴보기가 싫었는데 차라리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그리고 너는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잘한다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잠 깨운다고 지금 탓하는 거냐? 이래서 안사람을 잘 둬야 하는 건데. 아유, 제 잠을 깨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계속 그렇게 늦게 집에 오고 가정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면 같이 아이 돌봐야 할 텐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사실 말하면 좀 서운해요. 제 뱃속에 있긴 하지만 남편 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만 너무 동동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다고요. 넌 참 서운한 것도 많다.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야 아빠가 된 걸 실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부터 마음이 생기겠니? 다 네가 감당할 일이야.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몸 챙기면 조상끼든 뭐든 생기겠니? 다 네가 건강 안 챙기고 그러니 네 애도 네 뱃속이 싫은가 보구나. 그거 다 네 탓이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냐?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아침밥 그대로 차리거라. 너 그거 핑계대고 있는 거야. 조상끼로 배가 뭉치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저를 생각해 주지도 않았죠. 시모와 합가에 살면서 생활비도 시모가 직접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생활비는 반밖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할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시모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일이긴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심한 상실감과 우울을 겪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그 자리에 다시 임차인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알맞냐?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비네. 타이밍이 굿이다, 굿. 아유, 안 그래도 거기 위치가 우리 건물에서 제일 좋지 않니?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줬으니 내가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다. 암튼 잘 됐다. 이제는 사람 받을 수 있으니. 야, 너 거기 물품 필요 없지? 뭐 네가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냥 다 놔둬.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필요한 거 쓰라고 하게. 네? 어머님, 그래도 할머니가 1년은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리에 그냥 제가 쭉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일했고 저 레시피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사장님이었어도 저도 같이 했고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려거든 거기 기물들은 제가 처분하거나 가지고 갈게요. 참나, 너는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 줄이나 알고 말하는 거니?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거기 공짜로 운영하라고 한 거지. 무슨 1년 계약을 했다고 난리냐? 내가 할머니도 없는데 거기를 그냥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거기 계속 운영하려면 너 그동안 안 내고 운영한 돈 다 내고 들어가. 네가 낼 거라고 하면 계속 운영하고. 근데
너 감당이나 할 수 있니?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급이 올라갔다 생각하나 봐. 엄마, 진짜 그런가? 야, 네가 거기 운영해서 뭐 할 거야? 거기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껏 엄마가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준 건데 네가 왜 거길 탐내? 엄마, 안 그래도 거기 쭉 이렇게 돈 못 받을까 봐 걱정 많았잖아. 할머니 안 계시니 이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다. 아휴,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상가 사람들도 다 나 보면서 어떻게 할까 보는 것 같았다니까. 아무튼 내가 진짜 조마조마했다. 장사하실까봐. 땅값도 올라서 임대료 올려야 하는데 내년에도 계시면 어쩌지? 내가 고민이 많았다니까. 근데 아주 딱 타이밍 좋게 가셨네. 참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시긴 하시네. 네? 어머님, 뭐라고요? 여보, 어머님,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근데 잘 가셨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실 수 있어요? 평생 할머니만 보고 살았던 제 앞에서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화도 내네. 그런 말 할 수 있지 뭘 그러니? 그리고 너희 할머니 정도면 호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래 사셨지 뭐. 거기다가 너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나 알고서 이렇게 화내는 거니? 그걸 1년 공짜로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한 거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돈 줬겠지만 너는 염치도 없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소리 지르냐? 하여튼 없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 무시하는 것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모욕하시나요? 더 이상은 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교양 없고 예의도 없는 집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못 있겠네요. 당신,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해. 도를 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저의 이혼 선언에 너무나 기뻐했죠. 처음에 남편은 주저했지만 시모가 뭐라 말을 했던 건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 남편을 만난 날까지도 시모는 함께 동석을 했죠. 아, 당신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어? 끝까지 참 대단하다 정말. 어쨌든 아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이 아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키우실 것도 아니잖아.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다 대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얘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네가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양육비 줄 테니까 그러면 네 할머니가 무상으로 운영했던 가게 거기 임대료 그거 네가 줘. 그리고 가게 수리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 수리비도 네가 다 내고. 안 그러면 나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상으로 운영하시기로 다 약속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싹 다 점검받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세요? 할머니가 그래도 무상으로 임대받는 건 염치 없다고 리모델링비는 다 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디서 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할머니 취향으로 리모델링 한 거잖아. 어디 내 의견 들어간 곳이 있니?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아닌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지. 아니면 네가 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 그러려면 너도 돈 꽤나 들 텐데.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네가 다 감당이나 되겠니? 그래서 하는 소리다. 양육비 받을래? 그럼 그거 다 배상하고 임대료도 내놓고 가고. 네가 안 내놓고 가도 네 자식 태어나면 걔한테 받지 뭐. 아이 키우는 건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들 악독한 건 내가 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최악인 줄은 몰랐네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모의 말만 들었고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고액의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고 협박을 했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내주는 푼돈을 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저는 할머니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전 처음 가보았던 지역에서 떡볶이 가게를 열었죠. 가게를 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단칸방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20년의 세월을 장사하다 보니 어느덧 가게 건물도 제 소유가 되었고 체인점으로 오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의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가물가물했지만 이내 찡그리는 얼굴을 보고선 단박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난 또 주변에서 하도 맛있다고 칭찬하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휴, 하자 있는 게 가자품을 만들지. 고작이 있다 이 음식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니. 나도 참, 너는 여전하구나. 음식도 형편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궁금해 왔다. 그런데 이런 걸로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구나. 딸애니? 네 팔자 안 닮아야 할 텐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말까지 퍼부으시는 거 보니 여전하네요. 여전히 무리하신 걸 보니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신가 봅니다. 역시 욕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쪽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너 말 다 했어? 이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니? 참 웃겨 죽겠다. 빌빌거리면서 바싹 엎드려 살던 네가 이제는 사장이라고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는 게 나는 너무나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네 옛 모습을 보면 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니?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참 널 보니까 네 실체를 까발려야 되겠다. 네 하자를 알아야 될 텐데. 내 하자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다행인 줄 아세요. 그 개판 같은 유전자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고 훌륭한 딸을 낳았으니 그거 당신 아들 아닌 내 덕이에요. 그건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맘 같아서는 당신 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내 피만 채워주고 싶어. 네 그 더러운 피를 어디다가 넣겠다는 거냐? 이따위 떡볶이집 하면서 애를 얼마나 고생시켰을지 안 봐도 뻔하지. 내 손녀 이제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20년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데리고 가마. 이 사람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손녀가 어디 있어? 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누구 맘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내 딸을 데리고 가? 지금껏 양육비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하지? 당신 아들한테 똑똑히 전해. 양육비나 제대로 주라고. 양육비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운운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아비가 아비 노릇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 역시 부모 밑에서 커본 적이 있어야 아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부모가 없으니 알겠니? 내가 이래서 하자 있는 애를 받는 거 아니라고 한 거다. 어쩜 20년이 지나도 넌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구나. 출신은 숨길 수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저한테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저 아빠도 없고 평생 없어도 됩니다.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참나, 너 참 딸 교육 잘도 시켰다. 그 어미의 그 딸이구나.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주 쏙 빼닮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만 이따위 환경에서 제대로 아이가 컸겠니? 다음에 올 테니 그때는 아마 소장 받을 거다. 그거 각오하고. 시모는 제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20년 전처럼 무서운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딸이 상처를 받았으면 어쩌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전 남편이 몇 번 아이를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말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편의 간암이 있었죠. 남편은 간암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의 간이 필요했고 남편이 설득해서 안 되자 시모가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딸애가 상속 1순위가 되기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어느 날 딸은 저를 데리고 시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본인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카페는 정말 잘 됐는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저를 봐도 손님들이 있어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아니 너 여긴 왜 왔니? 난 우리 손녀딸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 할머니 보러 와줘서 고맙구나. 그동안 아빠는 몇 번 봤다는 거 들었다. 잘했다 우리 손녀. 예쁘게도 컸구나. 네 아비랑 아주 쏙 빼닮아서 역시 잘 자랐어. 우리 아들이 참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다 커서 만나게 되어서 아쉽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단다. 할머니, 저 간 때문에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들, 제 아빠라는 사람 간암이라서 제 간 떼줘야 해서 찾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안 하시다가 이제와 아빠고 할머니고 부랴부랴 저 찾으신 이유가 간이식 때문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간 이식해드리면 지금까지 안 주신 양육비 그제야 주실 건가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우리 자리 좀 옮기자꾸나. 아니다. 아빠 만나러 갈래? 아빠 지금 병원에 있거든. 가서 아빠랑 보고
이야기도 나누자꾸나. 아무래도 엄마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널 안 보긴 왜 안 봐? 우리도 보려고 했는데 상황상 못 본 거야.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말하지 말고 일단 나가자. 왜요? 할머니, 임신한 며느리 내쫓아놓고서 양육비도 안 주고 오히려 협박하셨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러신 분인 거 다 아니까 가면 쓰고 말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혹시 카페 손님들 때문이세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남들 시선 눈치 보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면 임신한 며느리 그렇게 내쫓지도 않았어야죠. 아니면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와서 아들 간암 걸리니까 쫓겨냈던 손녀딸 간 욕심이라도 내지 마셨어야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간을 달라고 했니? 아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일단 우리 여기서 나가서 말하자. 손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개인사는 자꾸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휴, 어미야, 너는 왜 애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와, 할머니 진짜 웃긴다. 아시잖아요. 아빠도 저한테 간이식 검사해달라고 제일 처음에 부탁했던 거. 그거 다 아시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빠한테 저 싫다고 했거든요. 간이식 저 해주기 싫어요. 사실 아빠라고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손님들이 여기 사장이 그딴 사람인 줄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당신 아들한테 간이식 안 해줍니다. 검사도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상속은 깡그리 받을 거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할머니 돈에 그렇게 집착하시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빠 상속은 제가 1순위인 거 아시죠? 딸은 이미 시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을 노려서 저를 데리고 갔던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남편의 속셈을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크게 말을 꺼냈던 것이었죠.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역시나 카페 손님들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당당하게 카페 문을 나섰죠. 그와 동시에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간이식을 받지 못했는지 시모는 매일같이 애원하듯이 딸에게 연락을 하는 듯 했죠. 딸의 마음이 바뀌지 않자 결국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모두 받을게. 아마 지금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아. 너희 간 뒤로 소문이 쫙 나서 지금 카페 손님들도 하나도 없어. 아침이면 뻔뻔하다 욕하는 쪽지들이 죄다 카페로 들어오고. 이것까지 나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손녀,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살아야 그래도 네 자식 양육비 그거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법 좋아하셨던 분이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으셨나 봐요. 남편 죽어도 이미 양육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 청구라고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딸한테는 이미 양육비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놨던데요? 남편이 살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제 딸 간 거기다가 떼어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딸 생각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못난 어미 만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네 자식 아빠잖니.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도 죄책감으로 못 산다.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죄책감이요? 제가 왜 죄책감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20년 전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타이밍 제대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타이밍이 딱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와 딸은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클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으면 모를까? 자신의 간이식을 위해서 생전 궁금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던 딸을 찾아왔던 것이 너무나 괘씸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 시모의 카페는 망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았던 남편의 간호를 위해 들어갔던 비용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손녀에게 갈까봐 남편에게 진작에 넘긴 건물도 다시 자신에게 돌리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이 선뜻 해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자식의 간병비로 재산을 대부분 써버린 시모는 동네방네 소문난 손녀딸 간을 탐낸다는 소식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딸을 가장 사랑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